안녕하세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동북아 문명이 갖고 있는 음양을 설명하는데, 음양이 시간이라는 의미죠. 지금 그 시간인데 시간과 공간이에요. 근데 공간, 일정한 공간에 있으면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문명이 발달하고 문명을 여태까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시간에는 같이예요. 여기는 좀 어렵게 제가 했습니다. 왜? 이런 문장을 한번 해야 여기 유튜브를 듣거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를 좀 도우려고 지문은 어렵지만 한번 넣어봤어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한자가 몰라도 돼요. 일월이 나오죠. 예, 일월이에요. 예, 시간은 거는 서의, 간다라는 거죠. 세월은 가요. 세불아연, 세월이 가요. 그런데 그 세월은 불아연, 내가 늘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연, 늘릴 연입니다. 내가 늘릴 수 없다는 거죠.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은 모든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적용을 되는 거예요. 그 세월, 시간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활용하는 거는 그 개인마다의 각자의 몫이죠. 자, 오호노이, 일정한인데 어느 순간 되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나 다 늙죠. 물론 뭐 늙기 전에 생로병사에서 사로 바로 가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인 거는 늙지요. 안 늙는 사람은 없어요. 시수직언, 그 누구의 허물인가. 건자가 허물건자인데요. 이게 참 한자적으로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갈행자에 넘칠 연자죠. 예? 갈행자에 넘치는 겁니다. 길가에 물이 넘쳐요. 그런 마음. 예? 그러니까 허물이죠. 예? 물이 넘치니까. 물이 넘치는 길을 걸어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세월은 내가 붙잡을 수도 없고 내가 늘릴 수도 없다는 거죠. 이걸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한자의 좋은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자는 중국 문자가 아닙니다. 동북아 문명의 문자죠. 예. 동북아 문명이 만든 공통의 문자이지, 중국 이렇게 하면은 중국 문자가 되는 거죠. 그거는 오류라고 봅니다. 동북아 문명은 이 문자를 같이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쓰는데, 우리는 위대한 아주 우리가 하는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이 이 한글을 만들면서 한국 사람에 대한 거를 확실히 가치, 정체성 이런 거를 확실히 가지게 됐죠. 예. 자, 해석하겠습니다. 일월이죠. 해와 달은 가고 2월 서입니다. 세월은 나를 위해 더 늘어나지 않는다. 한글은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물론 더 멋지게 할 수도 있어요. 문장을 바꿀 수도 있어요. 내가 세월을 더 늘어나지 하게 할 수 없다. 예, 한글의 위대성이 그런 겁니다. 예, 더 멋있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호노이, 늙었다 라고 해봐야 그 누구의 허물인가. 시간을 잘 쓰라고. 모든 거의 가치는 시간에 담겨 있다는 말이죠.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계절적으로는 추나추동이 나오고요. 생로병사가 되는 거고 모든 게 바뀝니다. 제가 윤여덕입니다. 원래 윤여덕이가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아니죠. 예? 제 어렸을 때 사진을 넣을까 하다가 그건 심한 것 같아서 안 넣습니다.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예? 왜냐면 옷을 입은 사진보다 안 입은 사진이 더 많아갖고, 예?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어릴 때 사진을 보면 난지 아닌지 모르죠. 그러면은 태어날 때 그때의 나는 납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예? 그죠? 나는 분명히 나는데 그때의 나하고 지금의 나는 다르죠.
다르죠? 예. 그러면은 외형도 변하고 사실은 생각도 변하는 거죠. 현대 과학이 증명한 게 있어요. 요즘 나오는 거 혹시 뇌과학 책을 읽는 분은 있나? 육체는 성장하다가 늙어요. 뇌는 계속 성장한다는 거죠. 뇌는 계속 성장한다는 게 현대과학이 증명하는 겁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발달한다는 거죠. 근데 그 뇌에 거의 극히 일부분만 사용하다 간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갖고 있는 뇌는 내가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뇌가 없어서 활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서 안 하는 거죠. 주로 좋아하는 것만 합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결국은 모든 문화나 문명을 만들어냈던 거는 뭐가 하냐면 시간이 문제죠. 그래서 이러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은 다 시간이 해결해줘. 근데 해결은 해줘요. 가만히 있어도 해결은 돼요. 예? 하지만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할 때 더 해결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나와요. 그거는 시간 속에 말하자면 삶에다가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예. 그 가치를 어떤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가치를 부여한다는 말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 쓴 겁니다. 이 말은. 그래서 세월을 늘어나지 않으니까요. 같은 시간을 어떻게 잘 가치 있게 쓸 것이냐를 강조한 문구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 강좌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어떤 가치를 만들어가면서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 자, 시간과 가치입니다. 더 많은 내용도 있지만 예, 이 정도로 해야만 머리가 안 아프실 거예요. 예? 한자를 한번 넣어봤고요. 자, 시간과 가치. 자, 시간은 뭐를 주도하냐면요. 시간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 자, 시간이 변화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역사 인문 아카데미. 맞죠? 재밌어요. 역사 인문은 한글인데 A는 영어로 썼어요. 아카데미 한글이죠. 근데 영어를 한글로 써요. 한글의 위대함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글을 한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발음대로. 그러니까 참 재밌죠? 그러면 이렇게 읽어요. 공부가 행복한 역사 인문 강좌.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과 변화. 이렇게 한다라는 약속을 한 거죠, 우리가. 문자예요. 문자. 이거는 자, 문자보다 먼저 있는 거는 뭡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언어죠. 언어가 먼저죠. 언어로 표현하는 거를 문자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문자를 만드는 민족은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죠. 전 세계의 모든 문자에서 그 문자의 원리를 만들고 언제 만들었고 누가 만들었다는 건 한글뿐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문명권이 사용하는 모든 문자는 만든 사람이 없어요. 그냥 만들어져서 온 거죠. 관습적으로. 그 문자 이전에는 언어가 있었죠. 언어예요. 자, 내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시간을 느꼈어요. 살다 보니까 변화가 돼. 가만히 있어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봄이 되면은 따뜻해져. 이제 지금 더워져요. 여름이 되면은 막 푸릇푸릇해져. 가을이 되면은 색깔이 변하면서 뭔가 열매를 맺어. 자, 선생님들이 이 강의를 보는 분들이 한 거는 역할은 하나도 없어요. 해와 달. 말하자면 시간이 그렇게 만든 거죠. 지금 해서 말하자면은 비닐하우스에서 모든 작물을 해서 우리가 따먹거나 농사를 짓는 거는 인류가 그렇게 하는 거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농업혁명이죠. 예? 지금 산업혁명이듯이 만들어냈는데 만들기 전에는 변화가 와. 가만히 있어도 변화가 와요. 먹기만 하면 성장을 하고 그러다가 누구나 다 죽어. 그쵸?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느끼지만 고대인들은 더 알겠죠. 이거를 표현을 해야겠어요. 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문자가 없으니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변화가 되긴 돼야 되는데 이 표현할 방법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음이라고 발음한 겁니다. 그냥 평이사 이런 이제 문자가 없었을 때 이거는 양이라고 한 거예요. 이거 만들어 놓고 나서 문자가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재밌는 말로 거시기예요. 이거 시기하고 저거 시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언어로 하면 다르죠? 자, 사람은 어떤 사물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현대인이건 고대인이건 똑같습니다. 어떤 사물을 본다는 거는 존재하는 것만 보게 되죠. 존재하지 않는 걸 보는 인간은 없어요. 존재하는 걸 보기 때문에 존재하는 걸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저거네, 거시기네. 해를 보면은 해라고 말하는 거는 언어죠. 우리가 규칙을 정하는 거죠. 해라고 달이라고 만나는 거는 규칙을 달이라고 정한 거죠. 그러면 존재하는 거를 우리가 인식한 거예요. 언어로 그냥 표현한 것 뿐입니다. 뭐라고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수천 년 전에 살아본 고대인이 아니니까. 자, 언어로 인식을 하게 돼요.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은 사유를 하게 됩니다. 해 뜨면은 뜨거워져. 낮에는 뜨거워져. 그러니까 막 풀도 자라라고 뭐 이러는 거예요. 사유를 해요. 사유를 하면서 말하자면 사유의 세계가 되면서 그거를 규정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변화. 시간이 지나니까 뭔가 막 변해. 사람도 변하고 뭐 다 변해요. 모든 게. 그런 세상을 사는 거죠. 근데 그때 누군가가 이딴 거를 만들어낸 거죠. 왜? 그 시대의 모든 변화를 보편적인 가치로 보편적인 가치의 개념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보니까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면을 가리면 여기는 문자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이건 그냥 부여예요. 자, 이 부호인데 언어만 있겠죠. 거시기, 아니 이거시기 저거시기 뭐가 됐든 이렇게 하는데 만물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해가 뜰 때는 세상이 밝아요. 낮이 되고 밤이 되니까 세상이 어두워요. 그죠? 네, 그거를 어떤 거는 빛이 바라는데 어떤 거는 빛이 바라지 않아요. 거꾸로 바랬습니다. 바꾸고 밝고 음양이니까. 네, 달이 뜰 때는 자, 모든 생물은 남녀가 교배를 해야 새로운 게 나와요. 그죠? 사람은 여성이 있으면 남성이 있어요. 암컷이 있으면 수컷이 있어요. 꽃을 보더라도 꽃은 가만히 있지만 뭐죠? 벌이나 나비가 옮겨주죠. 모든 거에서는 모든 생명체를 움직이는 거 보면은 그냥 태어나지를 않아요. 말하자면 교배를 해야만 태어나죠. 그런 모든 개념을 말하자면 두 개의 개념으로 축약을 시켜서 이해한 거죠. 날이 더우면 추운 게 있고 높으면 낮은 게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떻게 가요?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앞으로 가면은 뒤로 가고 위로 가면은 내려오고 그쵸? 네. 이렇게 두 개의 개념으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모든 거를 축약한 부호를 누군지 모르지만 애따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를 애따 모르겠다 이렇게 그린 사람을 데리고 와 보십시오. 뭐 없습니다. 그냥 예? 없습니다. 예, 애따 모르겠다예요. 자, 밑에다가 애따 모르겠다를 발전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에요. 이런 거를 여섯이니까 이제 붙이는 거예요. 뭐 대성계, 반시가면 소성계, 그죠? 이건 온통 음으로 돼 있고 이거는 온통 양으로 돼 있어요. 맞잖아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를 변화가 되니까 여기다가 의미를 붙이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런 거를 뭐라고 읽냐면은 건이천, 거꾸 자꾸 음양인데 예, 건이천, 본이지 이렇게 발음하죠. 건은 뭐냐면은 하늘이다. 본은 땅이다. 땅인데 이런 성질을 갖고 있대요. 이걸 보고 땅의 성질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보고 하늘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죠? 근데 누군가는 만들어냈어요. 누군가는 만들어놓고 여기다가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음과 양이 변화가 되겠죠? 그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해가 오늘 떴을 때 아침에 해하고 낮에 해하고 저녁에 해는 내가 느끼는 해의 그 강도가 다르죠. 그렇죠? 자, 화면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해가 우리 기준으로 할 때 뭐 지구가 자전한다 이런 걸 빼고요. 해가 떴을 때에 비치는 면이 양이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쪽에서 떴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해가 이쪽에 뜨면 여기에 햇살이 비치죠. 그러면 이쪽은요? 반대쪽은 햇살이 안 비치죠. 중앙으로 오면은 앞면에 비치겠죠. 그러면 뒷면을 안 비치죠. 자, 그러면 해가 졌어요. 그러면 이쪽 면은 비치지만 이쪽 면은 안 비치죠. 했을 때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해가 움직이면서 내가 따뜻하게 느끼고 춥게 느끼는 면이 내가 혼자 섰을 때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침에 이쪽 면은 양이 되지만 이쪽의 면은 음이 되죠. 아침에 이쪽의 면은 양이지만 뒤에는 음이 되죠. 그죠? 해가 완전히 서쪽에 가면 이쪽이 양이 되지만 이쪽이 음이 되죠. 음양은 항상 뭐예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변화한다. 네? 그러니까 음과 양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음과 양을 말하자면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같이. 그래서 하늘과 땅을 할 때 양이고 음의 대표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나중에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변화하는데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속에 갖고 있는 거는 다르죠. 그래서 하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외양 내음. 예? 그 다음에 땅 같은 경우는 외음 내양. 왜? 아주 쉽습니다. 땅은 언제 뜨겁습니까? 여름에 뜨겁죠. 겨울에 차죠. 왜? 여름에 햇빛이 비추면은 땅이 열기를 머금어요. 예. 그 다음에 겨울에는 땅의 열기가 밖으로 다 분산되고 차갑게 되죠. 그러니까 같은 성질을 가진 것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음양의 변화가 바뀐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우리가 정의한 이제 문자예요.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시간은 변화입니다. 자,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 변화해요. 예? 변하지 않는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크게 말하면 철학적인 사유고 어렵게 들어가면 이제 골치 아픈 건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거를 해석할 때 어렵게 있지만 고대인들이 간단히 말해서 모든 변화하는 것은 시간에 딸렸다라고 한 거고요. 이런 문자가 하나도 없을 때 선생님한테 이렇게 부호를 정한 것 뿐이에요. 그냥. 예? 그리고 이렇게 시작한 동구가 문명, 그것도 이게 서양 사람들이 생각한 건 아니죠. 같이 해가 떴어도 동북아에서는 요 개념을 가지고 일단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존재하는 거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사유하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문명은 계속 발달해 왔던 겁니다. 예. 여기까지 어려운 개념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어서 다음 강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